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된 바로 다음 날이죠. 지난 10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또 담화를 냈습니다. 올해 중에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고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중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 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하지만 김 제1부부장은 북미 정상의 결심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건 부장관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는데요. 비건 대표는 우리 측의 남북 협력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도움이 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미국의 최고위급 당국자들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 배경이 뭘까요? 일단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문제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코로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대화 제안을 해서 만약에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응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가을쯤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하나 할 수 있는 셈이고요. 또 만약에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황 붕괴의 책임을 미국은 끝까지 대화를 원했지만 북한이 원하지 않았다 혹은 북한이 배신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잘 돼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주 대선 전에 좋은 이벤트가 되고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라도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지난 10일 날 곧바로 담화를 내서 미국 대선 전에 없다, 연내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정확한 표현은. 이건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전체적으로 담화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톤은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지는 계속 남겨두고 있거든요. 최종적인 판단은 김정은에게 미루고 있는 데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김정은과 트럼프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라는 표현들이 들어있어서 북한이 완전히 지금 상황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여지는 남겨뒀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이 참 알쏭달쏭했습니다. 그런데 또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무리 연내에 북미 정상회담을 원해도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딱 들었단 말입니다. 이유도 조목조목 얘기했어요. 그 지난번에 대남 담화도 중간 제목까지 달아가면서 조목조목 자기 의견을 밝혔는데 아주 읽기 쉽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미국에는 도움이 되지만 북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회담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그 대담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시간 끌기용 회담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사이도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볼튼이 예언했던 거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 쓰레기 같은 볼턴이 예언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정상회담이라는 게 미국이 상황 관리를 위해서 시간 끌기용으로 회담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마지막 여지는 한 자락 깔아놓은 그런 담화입니다. 볼턴을 정말 미워하긴 미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노이가 붕괴된 게 볼턴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화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랄까요? 이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표현이 비핵화를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그 병행해서 미국의 변화와 중대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중대 조치는 어떤 겁니까? 제재 완화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제재 완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노이 이후에 작년 4.12 김정은 시정연설에서부터 일관되게 제재 완화 따위에 매달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다면은 제재 완화 대 비핵화라는 비대칭적 교환이 아니라 북한도 자신들의 안보와 관련된 비핵화를 할 테니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담화에 있는 것들로 보면은 이제 북한은 이미 지나간 노래라고 생각하는 CVID를 다시 이야기하거나 네. 혹은 북한을 불량배 국가라고 낙인 찍거나 혹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리고 그 북한을 테러지 영국에서 여전히 묶어놓고 있는 것 네. 그리고 제재와 관련된 대통령 행정명령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지금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일반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요구사항이 포괄적이고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이 정책에 굉장히 세게 요구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협상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재 해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네. 제재 완화 따위에 매달리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자력 부강, 자력 갱생으로 가겠다. 이런 노선은 이미 천명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한미 연합 훈련의 철회라든가 뭐 중단, 장기간의 중단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북측이 얘기하는 어떤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든가 대북 이런 식으로 적대시 해석될 수 정책과 있습니까? 관련돼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예. 그리고 이제 그 남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첨단 무기 반입의 중단 이런 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북한 문제와 무관하게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북한도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황이 나빠질 때는 그걸 세게 문제를 삼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굴러가고 싶을 때는 이것을 조금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북한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김여정의 담화가 좀 강경한 톤으로 보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예. 조미 정상, 그러니까 북미 정상 간의 결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예. 대선에서 좀 잘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그 정부 발표의 형식으로 나온 것인데 네.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사적인 서신 같은 느낌을 주는 그렇습니다. 표현들이 많이 예. 들어 있어서 네. 뭔가 그 이전에 북미 간에 오갔던 어떤 친서가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들게 만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조야의 전반을 한 덩어리로 하고 그들을 엄청 비판하면서도 트럼프를 또 따로 떼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를 강조하는 부분을 좀 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따로 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금방 말씀드린 공적인 문서이면서도 사적인 느낌을 주는 게 그런 그 북한의 갈라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바로 사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미국 독립기념일을 담은 DVD를 원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굳이 원하면 여기 미국 뉴욕에 있는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담화를 통해서 공식적인 담화를 통해서 굳이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올해 제가 읽어본 북한 담화 중에 가장 알쏭달쏭한 예, 저도 그 부분 부분이었었거든요. 굉장히 예, 정확하게는 특이했습니다. 예.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까지도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DVD를 얻으려 한다.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김정은의 허락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서 네. 만약에 북미 접촉이 있다고 하면 김여정이 참석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동안에 북한 쪽에서 어떤 대외적인 담화 또는 대남 담화가 나오면 표현은 거칠어도 예. 나름대로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과 논의를 거쳐서 나왔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김여정 담화를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정제된 표현들이 앞부분에 나오다가 갑자기 뒤에 사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 그 김여정의 독특한 지위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6월, 7월 국면에서 김여정 담화가 유독 네. 좀 사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고 해서 네. 김여정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저희한테 남쪽을 향해서 계속 대남 총괄이라고 공식화해서 말도 나왔고 예, 예. 남쪽을 향해서 담화도 계속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을 상대로 담화도 예, 예.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김여정이 대남뿐만 아니라 대미 부분도 지금 같이 총괄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사실 김여정은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대남 대미를 총괄하는 조직 지도부 일부장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담화 내용도 그렇고 그 6월 달에 나왔던 대남 강경 발언들은 6월 4일 김여정 담화를 기화로 해서 모든 게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7월 국면에서 그 대미 담화는 최선희 권정근 담화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정리해서 또 김여정이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남 대미를 김여정이 총괄하고 있다라고 네.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조직 지도부의 제1부부장일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이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 조직 지도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은 위상 아닙니까? 사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가장 강력한 부서죠. 김일성 주석은 조직 지도부는 의사와 같고 선전선동부는 약사와 같다, 약제사와 같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그렇다면 김여정이 맡고 있는 역할이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아니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만약 그런가요? 북한이 권력을 배분하는 방식이 네. 최고 지도자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2인자는 아예 주질 않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조직 지도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간부 인사를 담당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네. 업무 영역을 담당하는 특별한 일부 부장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또 미국 대북 특별 대표 겸 또 미국 국무부의 부장관이죠. 스티븐 비건이 왔다 갔는데 북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또 예, 우리 정부가 한국 측의 어떤 남북 협력 노력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비건의 이런 태도는 변한 겁니까? 아니면 이전하고 봤을 때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사실 비건 부장관의 방문 시점이 이제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전면적으로 교체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한미 간에 한번 튜닝을 할 필요가 있었을 시점이라고 네네. 보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 혹은 비난이 계속 있었는데 네. 그것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근데 이제 미묘한 것은 비건이 방한하던 시기에 네. 미국 쪽에서 이제 정상회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있지만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확실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이게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아주 강경한 주장도 있는데 이번에 비건이 왔다 갔을 때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워킹그룹을 해체한다기보다는 역할을 조정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최 시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워킹그룹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한반도 문제 급박하게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한미 간의 정책 조율이 중요할 거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기는 했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도 만약에 우리의 의견을 저쪽에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면 네. 워킹그룹이 필요하겠죠. 근데 네.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우리의 정책적 자율성을 좀 제한하는 방식으로 많이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다녀간 이후로 뭐 남북에서 나오는 대화 자체가 말 자체가 그렇게 좀 더 유화적이랄까요?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남북 협력 사업도 조금 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외교안보 라인 교체의 전반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네. 남북 합의를 해놓고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책성 인사의 성격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적 쇄신을 통해서 그 부분에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시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네. 다만 그 전이나 지금이나 그 국제관계의 구조,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 자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네. 대북 제재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미국이 선제적으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거라고 기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제재라는 현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과거에도 의지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구조적 제한 때문에 특히 네. 대외 개방성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할 때 북이 얼마나 호응해 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는 북미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스냅백 같은 어떤 조항을 걸어서라도 제재를 일부 완화시켜서 끌어보고자 할 텐데 대선까지는 지금 미국 대선까지는 네. 그걸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그런 우려가 듭니다. 네. 네, 남북 관련해서 또 북한 관련해서 좀 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이슈 중에 하나가 CNN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북한에서 핵탄두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월롤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CNN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때 좀 잘못된 보도를 지나친 보도를 내보내서 요즘 좀 신뢰도가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이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CNN뿐만이 아니라 네. 그 CSIS도 그렇고 38로스도 그렇고 네. 이제 위성 사진을 이용해서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분석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신고를 한 거는
1990년대 초반에 NPT 그 세이프가드 이행하기 위해서 네. 그 핵시설들을 신고한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육자회담 중간에 그 오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기록을 제출한 게 두 번째 신고입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보면 첫 번째 신고를 기준으로 하면 한 30년 전 신고고요. 두 번째 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근 10여 년 전에 있었던 신고인데 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미신고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네. 북한의 NPT에 탈퇴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사진을 놓고 의심되는 시설은 모두 미신고 시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좀 과한 처음에 시작부터 좀 과한 주장을 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근거들이 지하로 가는 통로가 보인다. 건물이 너무 크니 이상하다. 차량 이런 활동이 보인다. 뭐 예, 이런 그런 식이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그 CNN 보도는 거기에 모누먼트가 있는데 모누먼트가 있으면 김일성, 김정일이 혹은 김정은이 방문을 했어야 되는데 공식 기록을 보니 방문 기록이 없더라. 그래서 이상한 시설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억측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뭐 주의 깊게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좀 예. 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하고 정보 당국에서는 CNN 보도에 대해서 그 평양 인근에 있는 월놀이 그 일대에는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시설이 없다, 관련돼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부인했어요. 심지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도 전 사무차장이긴 합니다만 이분도 지금 월놀이에서 핵 활동 증거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미국 쪽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가 조금 지나치거나 너무 앞서거나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지금 공개된 정보, 특히 네. 이제 위성 사진만 가지고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분명한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 위성 사진 이외에 다른 정보들이 더 겹쳐져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이나 우리 정보당국 같은 경우에는 알아도 혹은 몰라도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할 수 없는 또 한계가 정보 당국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안다는 것 자체도 저쪽의 정보지만 모른다는 것 자체도 정보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중립적인 입장을 택하거나 혹은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게 또 정부기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데 우리가 모른다는 것도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셨는데요. 우리가 네. 모른다는 걸 저쪽에서 알면 안 될 수도 있죠. 네. 반대로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것을 네.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예.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조절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까지 한 4개월, 11월 대선까지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아까 그 앞으로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도 하셨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외교안보 진영이 개편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니까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이분들이 받아야 할 과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다급한 거는 6월 불과 한 2, 3주 전으로만 돌아간다 하더라도 북한이 네. 막 군사 조치를 얘기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그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다시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혹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협상 국면으로 전환시킬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북한 핵 문제 해결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국이나 미국처럼 선거를 치르는 민주국가 대통령의 임기보다 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간이 더 길게 너무 그렇죠.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권을 넘어서 어떤 이어갈 수 있는 네. 그 비핵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일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 예.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자, 한 주간의 한반도 소식 지금까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